안녕하세요. 오늘은 답답하다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풀려고 해요. 전 50대 후반 주부이고 지금은 딸아이 1명하고 남편하고 3명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딸은 지금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딸이 보내준 용돈 덕에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행도 자주 갔는데 요즘 코로나로 한동안 집에서만 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 교양이 있어서 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보냈죠. 남편은 퇴사하고 저와 같이 귀농을 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저희 부부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에 남편과 만난 건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로 동료였던 사이라서 주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원하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정해서 결혼하는 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떼를 쓰고 그랬어요. 하지만 마지못해 부탁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나름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남자라서 첫 인상에서 마음에 들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죠.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냈고 부모님들은 그 모습에 흐뭇해하셨어요. 시어머니 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뭐가 문제라고 저 같은 여자한테 장가 보내냐고 하소연을 늘 하셨죠.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저희가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는 절 귀엽게 봐주며 잘 챙겨주시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안해서 그래도 음식 좀 먹으라고 하며 대화를 유도하는데 그때 한식당이라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들어서 제 얼굴에 뿌리고 난리를 쳤어요. 어디서 이런 년을 들어와. 당신이나 얘나 똑같아. 그날 전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부모님은 이게 뭔 일이냐며 결혼 취소해야 한다고 화를 냈지만 남편이 보상을 하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고 부모님은 남편의 부탁과 사정으로 겨우 화를 풀었고 남편의 돈으로 제 얼굴을 치료해 주었죠. 그때 생각하면 시부모와 연을 끊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차라리 자신한테 잘못을 하라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결혼은 유지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무시해도 시아버지는 그래도 혼수 준비를 도와준다고 나섰고 돈도 준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스스로 혼수 준비를 하겠다며 저희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혼수로 마련한다며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결혼식 당일이 되었죠. 남편과 부모님과 시아버지는 열심히 하객을 맞이했는데 어째서인지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예 안 간다고 선포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당혹스러워했고 부모님은 가뜩이나 자기 딸에게 찌개를 엎은 걸로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하니 결혼식 때까지 그래야 하냐며 그날 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언성을 높였고 그 뒤로는 남편한테는 안 건드리고 시부모와 만나기를 꺼리는 수준으로 갔죠. 그나마 남편과 제가 워낙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라고는 못해서 이 정도에서 끝나고 말았죠.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무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죠. 사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며 그렇게 불편한 일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희는 수도권 쪽에서 지내며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제사나 명절에 시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일이었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절 싫어하는데 저를 감싸주느라 남편한테도 감정 상한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도 왜 왔냐며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심지어 첫째임에도 말이었죠. 오히려 둘째인 도련님을 더 좋아했어요. 얘야, 너도 커서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 저런 여자를 구한 니네 형처럼 하지 마라. 늘 이렇게 대놓고 말했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텐데 대체 왜 절 싫어하시는지 질문할 텐데 그냥 외모가 다른 게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그런 거예요. 도련님은 그래도 명문대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언젠가는 주식 관련으로 금융업에서 일하고 싶다니까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죠. 그리고 절 싫어하는 다른 이유가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한번 사업을 일으키려다가 망한 적이 있어서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남편의 시아버지는 그래도 사업이 풀려서 돈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즉 돈이 없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일까? 항상 시어머니는 모든 걸 돈으로 판단을 했죠. 언제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욕바가지를 했어요. 이래서 돈 없는 집안하고 결혼하려면 안 돼. 이런 용돈으로 어떻게 살려고? 다른 친척들은 이보다 2배 이상을 주는데 너희는 뭐지? 사실 그 용돈 그마저도 많이 보낸 건데 그 이상은 저와 남편의 월급 사정으론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더 안 보냈다고 뭐라 한 거죠. 그렇게 천대를 받았고 도련님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자 돈을 많이 벌겠다며 가문이 세워졌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시어머니는 도련님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며 칭찬을 하는데 역시 내 자식이야. 은행인가 뭔가 일하니까 나한테 용돈을 많이 보내주네. 그 돈 없는 집안하고 결혼한 놈하고는 다르게 말이야.
그렇게 비꼬며 말하니 한동안 정적에 놓이게 되었고 다른 남편 친척분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며 좀 신중히 해달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엎으며 뭐가 어째? 사람은 기본적으로 앞가림을 하면서 부모까지 챙기는 게 도리지. 봐라. 둘째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가능하잖아. 첫째, 너는 언제 부모님을 호강하게 할래? 여태까지 내가 헤어지라고 말하고 잘난 부잣집 딸들을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왜 거절을 해? 하며 쏘아대자 저도 못 참아서 이건 아니지 않냐며 제가 나서니까 절 뺨으로 때리며 니녀는 그때 찌개로 끓여 죽였어야 했어. 어디서 대들어? 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밖에 나가 울게 되었죠. 친척들은 그 상황에 난색을 표하게 되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를 다독였죠. 그렇게 한바탕이 흐르고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말했죠. 앞으로 여기에 오지는 마라. 니네 어머니가 니들한테 대하는 거 보고 싶지도 않는구나.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따로 만나는 건 괜찮으니까 여기 와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리고 그동안 용돈을 준 거 고마웠다. 미안하다. 하며 권유를 했고 이미 당할 대로 지칠 대로 지친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뒤로 방문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부부 사이에 낳은 딸이 외국계 기업을 다니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게 되었고 그날로 저희는 축하한다며 저녁 외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전화가 왔죠. 며느라 잘 지냈어? 시어머니였죠. 이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시어머니만 남겨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잘난 둘째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며 관심을 끊었었어요. 내 손녀딸이 잘 됐다는데 나한테 그 소식을 왜 알리지 않았누? 전보다 불쌍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전보다 딱딱하게 왜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하니 그게 실은 나 돈이 없어서 생활비조차도 없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둘째 도련님이 돈을 보내줬는데 당시 도련님도 결혼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도련님의 아내분이 애들 교육비를 고려하며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지 말자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련님의 진급이 누락이 되자 마지못해 용돈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쫄쫄 굶게 생겼다. 친척들도 날 싫어해서 오려고도 안 해.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쓰러웠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희한테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요. 시어머니셨으면 그때 저한테 찌개 던지고 뺨 때리고 그러겠어요? 그쵸 여보? 남편 또 통화를 다 들었었는데 사실상 마음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굶고 있다는 말에 그저 고개를 돌리며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첫째는 날 보살필 거야. 첫째 좀 바꿔다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어요. 전 바로 끊었고 남편은 잘했다며 등을 다독였어요. 그 뒤 소식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결국엔 굶어 죽었고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간단히 묘를 안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에 난리를 많이 쳐서 아무도 방문을 안 해 지금도 무덤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잔인해 보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많이 참은 거죠. 솔직히 찌개를 얼굴에 던지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딸조차도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신 거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도 않았죠. 그동안 딸이라고 무시를 했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녀라고 귀여워해주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국자로 내리치며 쫓아내고 그랬으니까요. 솔직히 시아버지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감싸줄 수도 없는 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그 돈을 통째로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에 쏟아부었다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 친척들도 버리게 되었죠. 시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말아버리는 게 시어머니가 세운 최고의 업적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진짜 대단하긴 해요. 안 좋은 면에서는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어떤가요? 저도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는 걸 원치 않았네요. 그렇게 안 되길 노력하며 이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며 안녕히들 계세요.